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대선을 전후해 사그라들었던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 건설이라는 비전을 앞세워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부산 의원들의 주도로 발의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15개월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국회 앞 천막농성에 이어 대선을 전후해서는 허브도시 특별법의 공약화와 국정과제화를 촉구했지만 모두 헛고에 그쳤습니다. 대선 이후 사실상 꺼진 것 같던 허브도시 특별법의 불씨가 최근 다시 되살아나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 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허브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이 같은 분위기 변화를 기회 삼아 어제 국회에서 허브도시 특별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연내 제정에 대한 불씨를 키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서는 허브도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완론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입법 박람회에서도 허브도시 특별법의 필요성을 북극항로 개척과 연계해 강조하는 등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일각에서는 허브도시 특별법이 해를 넘길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권의 수싸움에 휘말려 공회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도 온라인 예매 시스템이 일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영화팬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30주년을 앞두고 대대적인 시스템 보완에 나섰지만 폭주하는 접속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매년 부산국제영화제를 찾는 영화팬 A씨는 올해도 티켓 예매에 애를 먹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초시계를 맞춰 정시 접속을 했지만 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려 보려던 영화를 선택하고 좌석을 클릭하면 이미 선택된 좌석이라고 떴습니다. 새로 고침 이후에도 한참을 기다려야 다시 좌석 선택 화면이 노출되는 등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1시간 동안 붙잡고 있다 예매를 끝내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어제 일반 상영작과 마스터 클래스 등에 대한 티켓 예매가 또 차질이 빚어져 영화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예매 과정에서 화면이 멈추거나 잔여 좌석이 있어서 예매를 누르면 또 접속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서 5일 개폐막작과 오픈 시네마 예매에서도 일부 오류가 발생해 예매를 제대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비프 사무국은 지난해 예매 첫날 동시 접속자 수가 3만 명가량이었는데 올해는 4만 명이나 몰려 일부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관계자입니다. 초반에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좌석을 물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게 있었고요.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업체를 변경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정말 비프 예매 시스템은 지난해에도 먹통이 되면서 환불 소동까지 빚은 바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30주년 개막을 코앞에 두고 아시아 최고 영화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경실련이 22대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과 법안 발의 실적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종합해 지역 정치인들의 성실성을 평가했는데 성적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강민정 기자입니다. 부산 유일 여당 의원인 전재수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94.6%로 사실상 개근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김희정 의원은 76.7%로 꼴찌였고 김대식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이 47%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부산 전체 상임위 출석률은 21대보다 9%포인트나 떨어져 국회 견제 기능이 약화됐다는 지적입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입니다. 상임위원회 출석이 많이 낮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주요한 활동들이 수월하고 있지 않나라는 이런 평가들을 충분히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안 발의 건수는 김도읍 의원이 86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박성훈, 이현승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진우, 정연욱, 김대식 의원은 발의 건수가 한 자릿수나 10여 건에 불과해 입법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정연욱 의원은 가결률이 높았지만 발의 건수가 적어 작은 모수 효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부산경실련은 출석률과 입법 활동 모두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임위에서의 정부 감시와 정책 검증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곽규택 의원은 발언 횟수가 2,700회가 넘으며 부산 의원 중 최다로 활발한 토론 활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옹벽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경상을 입었고 파손된 난간 파편 등이 옹벽 아래 도로로 떨어지면서 보행자 6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본청사 건립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앞으로 10개월 동안 본청사 부지와 사업기간 등 세부 계획 수립에 나섭니다. 본청사가 들어설 부지로는 북항 재개발 지역이 꼽히지만 해수부는 용역을 통해 지역 현황과 교통 환경, 주변 파급 효과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임시청사로 활용할 두 건물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자와 130명 규모의 어린이집 운영자 모집에도 나섭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부터 부산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다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27.6도, 습도는 65%입니다.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